오랜만에 모임에 다녀온 날,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친 적 있으신가요?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왜 마음은 더 비어있지? 그 자리에서는 말도 잘했고,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와서 조용해지자 남는 건,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특히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했던 날일수록, 그 느낌은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 회사 들어갔을 때, 예전에 내가 과장이었을 때는 말을 할 땐 잠시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돌아보면 오히려 내가 조금 작아진 느낌. 과거가 화려할수록 현재가 더 초라해 보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기분. 하지만 이건 우리가 부족해서도,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현재가 비어 보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직 쌓이지 않은 오늘을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과거를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훈계도 아닙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두되 현재는 품격으로 채우는 법. 그 방법을 차분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고도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법,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재의 품격을 만드는 4단계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과거에 기대지 않는 태도. 유배지 강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정약용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은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셨다지요.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커집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약용은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요. 내가 할 일은 그때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요.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은 귀한 것 아닙니까?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경험은 귀하지. 하지만 그 경험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짐이 되오. 과거는 배움으로 간직할 때 빛나고 자랑으로 꺼낼 때 빛을 잃소. 정약용이 지키려 했던 건 체면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순간 오늘이 멈춘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기대지 않는다는 건 겸손해 보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을 살기 위한 결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과거가 나를 대신 말할 때, 이건 위대한 학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64세 강 선생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몇 해 전 퇴직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테이블 위로 현직 명함들이 오갑니다. 그러다 누군가 가볍게 묻습니다. 자네는 요즘 뭐 해? 별 뜻 없는 질문인데 가슴이 먼저 움찔합니다. 순간 이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옵니다. 나는 예전에 상무였어. 그 말이면 지금의 나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 선생님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했네. 요즘은 걷고 책 읽고 지내. 그런데 누군가 웃으며 덧붙입니다. 아, 그럼 그냥 백수네. 그 말이 생각보다 깊이 박힙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백수인가? 30년을 일했는데 그게 이렇게 한마디로 사라지는 건가? 이 순간 필요한 건 과거로 나를 증명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태도입니다.
이 질문을 넘기지 못한 사람들은 모임에서는 말이 많아지고 집에 돌아오면 더 조용해집니다. 그 차이가 삶의 품격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직함을 잃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이야기를 대신해 누군가의 삶을 꺼내들 때도 같은 공허함이 남습니다. 67세 박 여사님은 큰아들은 의사, 작은딸은 변호사입니다. 친구 모임에 가면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작은딸은 요즘 큰 사건을 맡아서 그 순간은 분명 뿌듯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마음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이상하게 허전해집니다. 나는 뭐지? 나는 내 이야기가 없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제 이야기.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조금 부담돼요. 박 여사님은 놀라 묻습니다. 왜? 자랑스러워서 한 얘긴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엄마는 엄마 이야기를 하셔야죠. 제 이야기만 하면 엄마 자신은 어디 있어요? 그 한마디가 박 여사님의 가슴을 찌릅니다. 자식 이야기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공허함을 가리는 방식이 될 때 끝내 남는 건 더 큰 허전함입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은 사람을 더 많이 말하게 만들지만 사람을 더 깊이 연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두 사람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금의 내가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과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의 출발점이 자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과거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 사람은 원래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불안해서 자랑합니다. 은퇴 후 역할이 하나둘 줄어들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옅어질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아직 중요한가? 나는 아직 가치가 있나? 이 질문이 불편하니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과거는 안전합니다. 이미 증명된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두렵습니다. 아직 무엇으로 나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이라는 말 속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여줄 말이 없다. 정약용은 사람의 귀함은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덕과 태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떤 직함이었는지보다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과거는 당신의 이력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신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현재를 품격 있게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현재의 품격을 만드는 4단계. 현재를 품격 있게 산다는 건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기대지 않아도 지금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태도를 지금부터 4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자랑이 아닌 추억으로 말하기. 과거를 말하는 것이 모두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추억인지 자랑인지입니다. 추억은 함께 나누는 말입니다. 상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그 시절의 감정을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다릅니다. 자랑은 나를 설명하려는 말이고 나를 증명하려는 말입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그 시절 친구들은 지금도 고마워. 이건 추억입니다.
나는 그때 과장이었어. 요즘은 그런 자리 쉽게 못 가. 이건 자랑입니다. 추억은 사람을 이어주고 자랑은 사람 사이의 미묘한 거리를 만듭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부터 현재의 품격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2단계. 오늘의 작은 성취로 나를 채우기. 과거를 자랑하고 싶어질 때는 대개 현재가 비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잠깐이라도 걸었는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는지, 책을 몇 장이라도 읽었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오늘의 나를 채웁니다. 매일 저녁 오늘의 작은 성취 3가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과거를 꺼내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충분히 단단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현재가 채워지면 과거는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3단계. 질문의 화살표를 상대에게 돌리기. 과거 자랑을 멈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현재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대화가 과거로 흐를 때는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때는,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요즘은 어떻게 지내? 요즘 가장 즐거운 건 뭐야? 손주에게는 할아버지가 너 나이 때는 대신, 오늘 학교에서 뭐가 좋았어? 친구에게는 내가 과장 시절에는 대신, 요즘 뭐에 마음 쓰고 있어? 상대의 현재를 묻는 사람은 자기 과거를 꺼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현재에 머무는 태도 자체가 이미 품격입니다. 4단계. 과거는 배움으로, 현재는 삶으로 말하기. 과거를 말하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배움으로 꺼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했었는지 아니? 이건 자랑입니다. 그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경험 덕분에 이걸 배우게 됐어. 이건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말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품격이 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요즘 꾸준히 하고 있는 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 관계를 다시 잇는 작은 노력들, 이런 지금의 활동이 당신을 대신 소개해 줍니다. 2단계에 이르면 과거를 자랑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보다 요즘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추억할 때 아름답고 현재는 살아낼 때 고귀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건 과거 자체가 아니라 과거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습관입니다. 어른의 품격은 내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과거 이야기 하나를 줄이고 현재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면 충분합니다. 과거를 말하고 싶어질 때 이 질문 하나만 조용히 꺼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나? 그 질문 하나가 과거의 말들을 조금씩 줄여주고 지금의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